안녕하세요. 혼이TV의 혼입니다. 어제 하루 또 제가 방송을 개인적 사정 때문에 거르긴 했는데, 아쉬우셨나요? 일단, 또 하루 건너 또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반갑네요. 자, 어제 못 봐서 좀 이렇게 좀 오늘은 종목을 좀 많이 보면서 얘기 드리려고 해요. 최대한 의견을 전해드리고자. 오늘 그 장 먼저 볼 건데, 오늘 장 되게 불쾌했죠. 예, 굉장히 안 좋은 장이었어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장이었다. 하락폭이 크다기보다 질이 되게 안 좋았다라고 하면 또 오랜만에 매매 동향 돌아와서 우리는 개인 매수세를 보는 채널입니다. 개인 매수세가 짙은 날은 하방이 예고된다라고 항상 알고 계시고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개인 매수세가 있는 날은 매수를 꺼리고 매수를 하더라도 오후장 늦게 한다라는 뭐 기본 그 흐름이 있죠. 오늘 그 개인 수급에 대해서 또 얘기 드리면 굉장히 불쾌했던 게 바로 연기금의 매도예요. 연기금의 매도. 사실은 그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연기금이 팔기만 했어요. 그래서 올해 4월, 5월까지는 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것이라 라고 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했는데 갑자기 한 4, 5일 전부터 4, 5일 거래일 전부터 매수가 들어오죠. 매수가 들어오고 조금씩 물량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매도로 전향한다. 요게 불쾌한 거예요. 여기 보이실 겁니다. 연기금이 이틀 동안 갑자기 한 번에도 없던 매수를 하더니 5일 연속 다시 판다. 그러니까 잠깐 장을 반등시키고 다시 매도 지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연기금이 매수 들어왔을 때도 얘기 드렸죠. 이게 들어온 게 아니고 봐야 된다. 아직 매도물량이 남았는데 하루 이틀 들어온 걸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다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죠. 그래서 지수를 누르고 있고 안 좋다. 거기에 엎친 데 덮쳤다고 개인이 좀 강하게 매수를 들어오니까 외국인마저 물량을 던지면서 하방의 압력이 강하다. 그래서 장이 되게 불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쾌한 장입니다. 지수도 보시면 일단 어차피 횡보장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횡보장이 맞습니다. 4월까지도 유지될 거고 뭐 3월까지는 일단 그냥 지켜보시자 했고, 자, 저가 매수 유효하다 얘기 드렸습니다. 일단 보시면 전환선 또 밑으로 오늘 또 빠져주면서 계속 상승에 대한 저지 횡보를 암시하죠. 당분간은 계속 지속적 횡보가 될 것이고, 코스닥은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좀 세게 들어와서 바이오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했는데, 일단은 또 반대로 또 오늘은 좀 하락을 했지만 구름대 하단을 지지해주면서 했다. 사실은 이렇게 코스닥은 이렇게 보고 싶어요. 단기적 수익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정리를 하고 싶네요. 오늘만 보면. 일대에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어, 그, 자, 종목을 바로 보면서 얘기 드릴 거예요. 오늘 좀 많이 볼게요. 우원개발 먼저 말씀드릴 건데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 자, 6,500원 매물대를 뚫지 못하면 6,500원 정도에선 비중 축소나 매도 나쁘지 않다. 뭐 수익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지는 않았지만 안 좋은 장에서 단기적 익절 괜찮죠. 그렇게 기간이 오래되진 않았을 겁니다. 한 달 정도 좀 안 된 것 같은데 뭐 저도 5% 정도 좀 넘는 수익을 거두면서 일단은 정리를 해놓은 상태고요. 사실 건설주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건설주는 앞으로 2분기, 3분기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단기 트레이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 드렸고, 사실 보유 중이신 분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사실은 단기적 상승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일단은 좀 눌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장이 안 좋아서 눌린 거지 건설주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어요. 건설주 자체는 괜찮아서 이쁜 평단가 가지고 계신 건 다 홀딩 하시는 게 맞아요. 홀딩 하시는 게 맞아서 우원개발도 수익권이면 괜찮다는 거죠. 하지만 단기적 매물대에 부딪히고 조금 더 다시 눌렸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한 거지, 섹터 자체가 안 좋고 종목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원개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SNS색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종목 같아요. SNS색도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어요. 우상향 되고 있고 괜찮습니다. 괜찮다 얘기 드렸고, 사실은 여기가 문제예요. 뭐 단기적으로는 불린저밴드 상단 37,000원 정도에서 좀 쭈뼛쭈뼛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여기 61선이에요. 61선에서 좀 저항을 맞고 조금 더 부딪히고 천장을 뚫으려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뭔가 SNS텍이 좀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세게 이슈가 나와 가지고 한 번에 뚫어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수 따라가고 흐름 따라가더라도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가긴 쉽지 않다.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또 하시는 분이라면 요때 정도 38,000원에서 4만원 정도 사이인 매물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쯤에선 수익 실현하고 다시 또 재차 눌림이 올 때 담는 건 유효하겠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추가 물량 매수나 신규는 요때 얘기를 드렸어요. 요때 인근 요때 확인하고 한다. 근데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오늘 장이 좀 많이 빠지니까 많이 밀렸다. 삼성전자도 계속 횡보 중이고 SNS텍은 삼성전자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조정이 그렇게 길 거라고는 제가 생각 안 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제 그 오스틴 공장의 가동도 다시 재개될 거고, 사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갔다기보다 그냥 단기적 그 지수에 그 엄청나게 3200까지 올라왔던 거에 대한 매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추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봐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삼성전자 동향과 보면서 흐름을 가져가시면 좋겠다. 일단은 괜찮죠. 지금은 21선 위에 지지를 해주고 5일선, 오늘도 5일선에서 멈춰주고 오늘 단기적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급격히 올라가면 오히려 신규 매수자들도 팔 고민을 해야 되고 하방에 대한 불안감이 더 생길 수 있어요. 천천히 우상향 해주는 게 많이 먹을 수 있고 말 그대로 매물대도 천천히 소화하면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빠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괜찮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최근에 괜찮죠. 최근에 제가 이 상승 장악봉 요 날이 뜨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좀 추이를 지켜봐야겠네요 라고 얘기 드렸고, 저도 마지막 물량을 요때 다시 실었거든요. 제가 얘기 드렸죠. 그 바닥권에서 5만원대 얘기 드렸어요. 5만원대 굉장히 강력한 지지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날 장대, 의미 있는 장대가 아니라 의미 있는 장합봉이 떠서 요날 이제 좀 같이 실었고, 이렇게 좀 아직 좀 이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 사실 좀 더 여기 전 매물대 붙인 모습이 보이죠. 오늘 5만 그 고점으로 57,600원인데 요때 차익 실현에 매물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이평선이 여기 있어서 사실 여기 저항대가 굉장히 강력하긴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여기 뚫기가 쉽진 않아요. 한 번에 뚫어주면 정말 좋죠. 정말 거래량과 동반되면 뚫으면 좋은데 그런 재료가 나와줘야 가능한 얘기고, 단기적으로 뚫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고요. 또 이만큼 또 올라오면 여기에 있던 차익 매물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기가 쉽지 않다. 뭔가 재료가 터져서 큰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아니면 쉽게 뚫기 어렵다. 그래서 뭐 만약에 바닥권에서 싸게 매수하신 분이 계시다면 요때 터는 것도, 요때 정리하는 것도 1차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어요. 58,000원에서 6만원 사이에 매물대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요것 또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렇다. 근데 추세는 좋다는 거죠. 단기적 추세는 좋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네요. 하나솔루션 또 볼게요. 하나솔루션은 단기적으로 보면 바닥을 요때 다진 것 같죠. 요때 다진 것 같고 지금 또 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횡보를 한다는 자체가 요거예요. 하락을 멈췄다는 이미지 정도는 되겠네요. 그래서 아직 하락이 멈추지 않은 종목들이 있지만, 하나솔루션은 단기적으로 하락은 멈추고 옆으로 횡보 전환이라고 하면 나쁠 거 없고, 말 그대로 모든 이평선들이 거의 이게 이격도가 멀지 않아요. 멀지 않기 때문에 좀 횡보 기간이 길어질지언정 힘을 비축하면 나중에 상승을 가기가 더 좋다. 그래서 이때부터 얘기 드렸죠. 매집은 유효하다. 그래서 계속 그 매집하시면서 평단가를 모아가시는 건 유효합니다. 하나솔루션도 괜찮아요. 그래서 급하지 않게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급하지 않게 쭉쭉쭉 계속 모아가시는 건 괜찮다. 그래서 그렇게 또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그 현대모비스가 오늘 또 새로운 하방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하방. 그래서 저도 이거 관심을 가지자라고 해서 이제 얘기 드렸는데, 제가 얘기 드렸죠. 현대모비스는 뭐 반도체가 살아나고 삼성전자가 움직인 다음에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은 거죠. 하나솔루션은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게 올려주지 못하고 그대로 또 밀리면서 눌렸다. 근데 제가 열등분으로 현대모비스를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예를 든 거예요.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오늘 10% 100만 원어치 그 정도 범위를 샀어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에 매집을 시작하겠다라는 포지션을 이제 잡은 거예요. 뭐 그렇다고 내일 사고 모레 사고 이게 아니라 추세를 봐가면서 계속 매집에 나가겠다. 이제는 저가에 다시 담을 수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매집에 뛰어들었고, 예전에 그냥 보합권에 다시 던지고 하락이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은 일단 지수적, 그 자리적 그 위치 100일선 정도에 다 있고, 그 다음에 200일선이 멀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때부터 한번 진짜 모아가서 추후 한 4월 뭐 이 정도 때 3, 4, 뭐 4월, 5월 때 시세를 도모해 보겠다. 이쁜 평단가를 만들어 보겠다요. 그래서 현대차랑 모비스를 저는 좀 믹스해서 매집을 해 보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게 발을 담근 정도라고 해서 공유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첨보 순서대로 좀 빨리 보겠습니다. 첨보 2차전지 섹터가 폭스바겐 때문에 정말 맛이 갔어요. 맛이 갔죠. 다만 이때 하방이 최하방이고 100일, 200일선의 지지는 올라오고 있죠. 오늘 지지를 단기적으로 빠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버텨줬다. 근데 차라리 제가 얘기 드렸어요. 빠질 거면 이빨 빠지고 빨리 빠지고 바닥 다져주는 게 좋다. 근데 아직은 단기적 그 시장과 같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고 100일선, 200일선이 올라와주면서 지지층을 높여주는 건 나쁘지가 않다. 근데 이게 또 깨지면 또 흐르겠는데 2차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릴게요. 2차전지가 폭스바겐 때문에 악재 아닌 악재에 맞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에서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산하겠다라는 그 재료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재료가 하방을 만든 거고, 근데 사실상 그래요. 테슬라에서도 자체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있고 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공장도 짓고 시설도 만들고 기술 개발하고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스바겐도 자체 배터리 생산해서 쓰겠다. 2025년 정도나 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그동안은 배터리 어떻게 할 건데요? 수입해야겠죠. 다만 폭스바겐은 중국 쪽에 좀 그 겨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어요. 중국 쪽은 좀 어떻게 보면 2차전지도 같이 생산하고 있고 가격 메리트가 있고, 중국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중국 쪽에 좀 뉘앙스 풍긴다면 악재는 악재예요. 하지만 그 2차전지 섹터는 작년 말부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됐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영업이익이 나올 거예요. 분명 지금 있는 2차전지들도 영업이익은 다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실적이 나오는 기반으로 주가들이 다시 또 어느 정도 회복해주고 움직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추가 물량 남은 거 빼놓은 거 바닥을 아직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시장의 그 미지수 때문에 빼놓은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첨보가 싫으시고 아니시고 신규로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엔 삼성 SDI 보시는 게 맞아요. 삼성 SDI는 폭스바겐이 납품을 하게 되면 각형이냐 원통형이냐 뭐 거기에서 삼성 SDI는 거기에 대한 그 리스크가 적고, 그 다음에 삼성 SDI 자체도 손색이 없죠. 그래서 삼성 SDI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또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넘어가고요. 종목이 너무 많은데. 그 다음에 코오롱 글로벌 얘기 드렸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오히려 다시 한번 이때 사가지고 요때 이날 팔았죠. 이날 장대 때 팔았어요. 갑자기 돌발 장대가 솟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매물대만 쌓이고 이걸 트랩이라고 해요. 트랩 때문에 이제 좀 물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하지만 코오롱 글로벌을 보는 이유는 조금 그 다른 현대건설이나 GS건설 좋아요. HDC 현대산업개발도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고 좋은데, 또 다른 의미로 또 이제 두 종목 정도를 나눠 가신다면 우원개발도 얘기 드렸고 화성산업도 얘기는 드렸는데 화성산업은 좀 못 가긴 하지만 화성산업도 얘기 드렸지만 추천해 드린 금액대예요. 계속 비슷한 금액대에 있어요. 그냥 그 다음에 코오롱 글로벌 얘기 드렸고, 코오롱 글로벌이 수급이 좀 나쁘지 않은 수급이 보였기 때문에 그랬고, 아직 그 수급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조금 상승 추세를 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코오롱 글로벌도 다시 한번 관심 종목으로 편입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건설주는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신 건 나쁘지 않습니다. 뭐 GS 건설이라든지 HDC 현대산업개발, 그다음에 코오롱 글로벌 요 정도 아니면 요 정도로 일단 추려서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넘어가서 이건 신규로 말씀드린 거 종목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HSD 엔진, 분명히 이제 거기에 대한 브리핑 드렸고, 자 오늘 좀 눌리긴 했어요. 오늘 좀 눌리긴 했는데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일단 보기에는 장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HSD 엔진은 좀 천천히 우상향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료도 좋고 실적도 좋고 나쁘지 않다. 그래서 조금 모아가시기에 더 좋지 않나.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어제 그전 영상에 보내드렸기 때문에 보시는 거 유효하다. 괜찮습니다. 아직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 KH 바텍도 얘기 드렸죠. KH 바텍. 자, KH 바텍도 스마트폰 폴더블 폴 관련주라고 얘기 드렸고, 자 분명히 상승하고 공격적인 분이시라면 자 뭐 이렇게 바로 해보실 수 있지만 아니신 분은 저기 요점 2만원, 2700원 정도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반등할 때 올라가 주는 게 한 번에 또 매수 기회가 되겠고, 일단 추세를 탔기 때문에 그래요.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다. 그래서 우상향 추세가 이어진다면, 그리고 얘기 드렸죠. 주봉 21선을 강력한 저항의 21선을 장대로 뚫어줬다는 것, 그리고 또 눌리면서도 지지층으로 바뀌는 걸 확인해야 된다. 이마트 때도 지지 이런 저항 얘기는 많이 드렸기 때문에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아가시면 또 하나의 우상향 할 수 있는 기운을 같이 타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오늘 흐름도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고 괜찮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도 또 모아보실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 더 볼 겁니다. 휠라홀딩스, 이거 오늘의 편입 종목이에요. 저도 소량 장중에 들었어요. 장중에. 예전에 제가 종목 아주 여러 개 추천드리면서 하나 훑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냥 괜찮을 거다, 올해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 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좀 의미 있는 장대가 쏟아져서 오늘 장중에 들어갔습니다. 장중에. 저도 물량을 상승 중에도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더 가서 내 평단가를 지킬 수 있는 추가 매수는 괜찮지만, 이게 또 내일 또 오늘 그 장대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장에 따라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휠라홀딩스 모아볼 수 있겠다. 요즘에 의류 쪽, 그 다음에 이쪽이 괜찮아요. 뭐 어차피 경기 민감주에 들어가면서 괜찮다. 그래서 섹터적으로 가져가시는 건 나쁘지 않고, 최근 수급이 엄청 좋았어요. 특히 오늘 들어온 거래량이 어마어마했어요. 오늘 장중 추정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오늘인데, 자 오늘 지속적 매도하다가 기관과 외인의 쌍그리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인의 물량이 어마어마했죠. 외인의 물량이 어마어마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도 동반이 됐고 그 지속적 매집의 흔적이 느껴진다예요. 그래서 수급 포착 주기도 하고 위치상 제가 바닥 매집을 선호하긴 하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장대가 솟아주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이런 시점에 공략해 보시면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있어요. 그 하방을 다지고 저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서 그 시세를 도모하는 것도 있지만, 상승 추세를 타서 계속 상승 추세를 가져가는 거래법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정석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그 바닥 매집을 선호하긴 해요. 하지만 이런 것도 오늘 또 이게 같이 그 흐름과 함께 장중에 같이 들어갔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추이가 주목되는 그 종목이네요. 그래서 오늘 좀 종목을 나름 봤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제가 요즘에 조금 시간이 낼 수 있는 그 여유가 또 있다면 종목도 분석하면서 또 신규 편입을 또 종목할 수도 있고, 관심 종목을 담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고민되는 종목 있으면 좀 댓글 남겨주시면 한번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